2015학년도에 문과가 이과에 비해서 학생 수가 1.5배는 많았거든요. 그랬던 비율이 현재는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이과의 학생 수가 문과를 추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중학생들의 선호도는 이과가 훨씬 높다고 해요. 가장 큰 이유는 취업입니다. 네, 편입생 범스타입니다. 대학생들의 가장 많은 후회가 뭘까요? 바로 이 학과 선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원할 때랑은 다르게 막상 학교를 다녀보니까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들이 있어요. 졸업해보니 현실은 문과는 백수, 이과는 유배당한다. 저도 유배를 당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에 기반해서 문과랑 이과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를 입학하는 것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일단 입학할 때 난이도는 제가 편입생이니까 편입학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편입은 문과는 영어, 이과는 영어에 수학까지 봐요. 일단 대학교 학과를 고려할 때 가장 큰 기준점은 뭐냐면 내가 수학적인 사람인가. 근데 아직까지도 수학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만큼 입시에서 문과의 지원자 수가 더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모집 인원은 더 적어요. 그리고 심지어 편입학에서 100대 1이 넘어가는 게 보통 문과예요. 그러면 이과는 입시 난이도가 쉽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일단 이과는 편입 영어는 베이스로 깔고 가고요. 추가로 편입 수학까지 진행을 해야 돼요. 편입 영어 잘하기도 벅찬데 편입 수학까지 진행을 한다. 이건 시간적인 부분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다 소화를 하고 공부를 해서 영어 수학 점수가 괜찮게 나왔다. 이과에서 합격은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어요. 근데 영어도 애매하고 수학도 애매하다. 그럴 바에는 한 과목만 뒤에다 파서 괜찮은 성적대를 맞추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졸업 난이도인데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고 과연 이 학교 생활은 어떨까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약간 상황이 달라져요. 먼저 문과생부터 말씀을 드리면 적응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대학교 캠퍼스에 잔디밭에 앉아있는 학생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다 문과생이에요. 도서관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이과생이다. 그리고 문과는요, 경영이든 세무든 회계든 사실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과에 비해서. 또 학과 간에 구분이 막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첩되고 포괄되는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기가 만약에 탄탄하지 않더라도 각 잡고 공부해서 열심히 하면 일단 학점은 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과는 상반돼요. 수학, 과학 분야로 깊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학과마다의 특성이 강하고요. 기초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해요. 처음부터 잘 쌓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게 편입은요 3학년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기초적인 내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공대로 진학을 했어요. 심화 과정을 해야 되니까 조금 빡셌습니다. 더하기 빼기를 못하는데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느낌. 뭔 말인지 알죠? 기본기부터 밟아온 학생들에 비해서 학점이 좀 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왜 공대를 선택하는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취업 난이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취업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뭘까요? 첫 번째는 기업에서의 채용 인원이에요. 근데 딱 말할게요. 문과는 헬이에요. 아까 문과로 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더 많다 그랬죠? 근데 반대로 문과 쪽 기업의 채용 인원은 더 적습니다. 채용 인원에 비해서 지원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문과 특성상 사무직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전공의 중요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경영학과 나와도요, 회계 업무 볼 수 있잖아요. 인사관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인원이 와도 대체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전문성이 떨어지고요, 나의 경쟁력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문과가 학교 다닐 때는 적응이 쉬운 게 장점이었는데 취업에서는 이렇게 단점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보통 문과는 학벌 싸움이라고도 해요. 어차피 학과는 거기서 거기니까 똑똑한 사람 뽑아서 가르쳐야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인 거죠. 또 많은 문과생들이 준비하는 게 있죠. 취업하는 거 말고 자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 더 높은 목표를 바라봐요. 아, 난 전문직을 해야겠다. 근데 이 날고 기는 학생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처참합니다. 공무원으로 눈을 돌리게 되죠. 근데 당연히 모든 시험은 합격생들보다 불합격생이 더 많거든요. 이 불합격생은 어디로 갈까요? 처음에는 대기업, 중견기업을 노려보다가 결국에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으로 눈을 낮춰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와 상반되는 이야기를 할 건데 반대로 우리는 무슨 국가죠? 제조업의 국가죠. 이과 취업은 밝습니다. 이런 공학 계열에서는요, 굵직한 산업이 많이 있어요. 뭐 기계, 전기, 반도체, 최근 뜨고 있는 AI, 컴공 등이죠. 그래서 괜찮은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과에서 포인트는 괜찮은 인력이에요. 한마디로 학벌도 학벌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약간 이런 싸움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무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 거예요. 처음에 채용할 때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요? 바로 학점인 거예요. 학점이 높다는 건요, 학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적응도가 높다는 걸 뜻해요.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인사 담당자는요, 여러분들을 서류 한 장으로 평가하는데 학점이 낮다고 하면 두 가지로 인식합니다. 전문성이 떨어진다. 아, 성실함이 좀 부족하구나. 그래서 학벌이 좋더라도 채용하기는 조금 꺼려진다는 거죠. 공채를 열면요, 수천 명의 지원자가 몰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일단 필터링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있어요. 엑셀 필터 기능으로 학교와 학점을 걸러낸다. 그래서 대부분은 자소서를 써도 이 엑셀 필터 전형을 뚫어내지 못한다. 그리고 추가로 기업은요, 매출을 위해 존재하거든요. 여러분들을 채용했을 때 기업에다가 돈을 벌어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취업 자소서를 쓸 때나 면접을 볼 때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졸업 논문, 각종 프로젝트, 공모활동 같은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학교에서 배운 학문적인 이론을 실생활에 적용시켜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론만 아는 지원자보다는요, 실무에 바로 투입
투입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더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요거랑 비슷한 예가 있어요. 요즘에는 중고 신입이라는 말이 떠올라요. 신입사원보다 경력직의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걸 뜻해요. 이렇게 된 배경은 신입사원들이 만든 거예요. 기업에서 신입사원들을 뽑아서 일을 시켜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론만 빠삭하고 회사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실무에 투입하려고 하는 그 순간 퇴사를 바로 해버리는 겁니다. 약간 뭔가 MZ 감성 느낌? 그래서 경력직을 채용하는 문화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과에서 취업은요, 인서울권에 적당한 학교, 3.5 이상의 학점, 각종 팀 프로젝트나 공모활동 등의 이력, 그리고 어학 점수가 준비가 되면 서류 준비는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사실 인적성이랑 면접 싸움이죠. 그래서 두 문장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문과는 껍데기가 중요하고요, 이과는 껍데기보단 내용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 문과와 이과의 또 입장 차이가 바뀌어요. 문과는요, 주로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수도권에서 근무를 합니다. 이과는요, 주로 발전소, 공장 이런 데서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보통 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지방으로 유배를 간다고 표현을 해요. 물론 학과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알겠어. 그래서 학과 선택을 어떻게 하는 건데, 학과 선택 기준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취업이 잘 되는 학과. 본인이 대학을 가는 목적이 오로지 취업이다. 취업이 잘 되는 학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양한 학과들이 있겠죠. 이렇게 전공을 살려서 버텨내면 적당히 취업은 하십니다. 근데 대다수는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돼요. 두 번째는 확실히 본인의 갈피를 못 잡은 상태. 저도 그랬고요. 20대 초반에는요,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엄청 고민하고 학과를 선택해도 막상 다녀보면 다를 거예요. 일단 좋은 학교를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세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얻어지는 정보들로 전과를 해도 되고, 저같이 편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복수 전공을 해도 되고요. 한마디로 최대한 좋은 학벌을 갖춰서요, 좋은 환경에서 넓은 시야를 갖추는 게 포인트예요. 좋은 학교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입학 난이도가 낮은 학과들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문과에서는 문사철이 대표적이죠. 인문학과, 사회학과, 철학과. 이과 계열에서는 순수 자연인, 생물, 물리, 화학 이런 학과들이 있어요. 선호도가 떨어지는 만큼 커트라인이 낮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만큼 학교 들어가는 난이도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선의 선택을 이제 할 수 있어요. 하나의 마지막 팁을 알려드리면, 생각보다 학과를 살리는 경우가 많지 않다. 저 보세요. 지금 공대 나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유튜브 찍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하는 일이 되게 재밌거든요.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의 흥미를 찾아보세요. 그걸 찾기 위해서는 알바 같은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게 아르바이트라는 건 돈을 벌기 위함보다도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이런 카테고리들을 알려주거든요. 저도 20살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알바를 계속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시면서 좀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